20여 년 전인 2003년의 어느 날 여기 르브론 제임스와 그의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리복의 고위 경영진과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NBA 문턱도 밟지 못한 18살 소년에게 리복은 자신들과 계약을 하면 1억 달러, 그러니까 1,300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어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금액이었죠. 단 리복이 제시한 금액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계약을 수락할 것. 르브론은 리복과의 미팅 이후 아디다스, 나이키와의 미팅이 줄줄이 잡혀 있었죠. 리복은 이후에 미팅을 모두 취소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입에 담지 못한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대 스포츠 기업들의 간부도 잘 나가는 NBA 선수들도 들어보지 못한 이 금액은 밤만 되면 총소리가 나던 빈민가에서 살던 어린 르브론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지만 조금 뒤 르브론은 사상 최대의 계약에 대해 노를 외칩니다. 아예 계약에 사인까지 하고 돌아갈 채비를 하던 리복의 경영진들은 충격 그 자체였죠. 도대체 르브론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후 아디다스와 나이키에서는 회사의 전용기를 고등학생 르브론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르브론이 자신들을 택하도록 설득하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브론은 나이키와 계약을 합니다. 나이키가 리복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부른 것 아니냐고요? 당시 나이키가 제시한 금액은 리복보다 약 400억 원이 적은 90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나이키도 물론 리복이 르브론에게 제시한 금액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복이 부른 금액은 말 그대로 투머치였습니다. 당시 르브론은 어떤 팀으로 갈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NBA에서 얼마나 활약을 펼치게 될지 알 수 없었죠. 수백억이나 적은 금액을 제시한 나이키지만 르브론은 조금 더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자신이 슈퍼스타가 되었을 때 리복을 입고 리복을 신고 뛰는 것보다 나이키를 입고 나이키를 신고 뛰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이미지에 잘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르브론은 나이키와 계약하고 르브론과 나이키의 파트너십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리복, 아디다스, 나이키 그 누구도 이 소년이 20년 후 NBA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디다스, 나이키와의 미팅을 취소하고 자신들과 계약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준다는 리복의 협박을 거절하고 미래를 내다본 이 소년. 오늘은 왕이라 불리는 남자 르브론 제임스 이야기입니다. 르브론은 1984년 클리블랜드 남쪽에 위치한 도시 에크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르브론과 커리가 같은 병원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농구의 기운이 남다른 병원인 것 같네요.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르브론과 커리의 유년 시절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NBA 선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란 커리와 달리 르브론은 16살이던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빈민가와 정부 임대 아파트에서 어렵게 살았는데요. 르브론 피지컬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남달라 길거리 농구로 동네를 휘어잡고 중학교 때는 이미 유명한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구 명문 학교들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그냥 친구 따라 농구 무명에 가까운 학교에 가서도 그 학교를 주 챔피언으로 만들어버리고 온갖 상이란 상은 다 휩쓸어버리면서 킹 제임스라는 닉네임을 갖게 됩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는 이미 그를 따라잡을 적수가 없었고 심지어 그가 참가한 고등학교 게임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NBA 프로팀 경기에 맞먹는 티켓 파워를 자랑했다고 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의 경기는 미국 전역 매스컴에서 다루게 되면서 조던이나 코비조차 그를 알고 있었고 조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인 르브론을 만나고 자신의 번호까지 줬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왜 모든 스포츠 회사들이 르브론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이런 제임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NBA 드래프트에 참가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드래프트에 참가한 그는 드웨인 웨이드 같은 NCAA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로 지명됩니다. 르브론을 1순위로 지명한 클리블랜드 캐발리어스는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받기 위해 전 시즌을 일부러 망쳤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으니까요. 화려하게 데뷔한 르브론은 신인왕, 올스타, 정규 시즌 MVP 등 NBA에서도 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차지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승 반지였습니다. 아무리 르브론이 날고 기어도 농구는 팀 스포츠인 만큼 그 혼자 하드캐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르브론은 클리블랜드와의 계약이 끝나고 우승을 위해 마이애미로 팀을 옮깁니다. 마이애미로 이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르브론은 이전에는 없던 시도를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때까지 미디어에서 나왔던 르브론의 이미지는 언제나 호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큰 전국구 스포츠 채널인 ESPN을 통해 자신이 어디로 이적할 것인지를 발표하는 1시간짜리 방송에 출연합니다. 쇼의 이름은 더 디시전. 르브론의 더 디시전 이후 매스컴을 통해 자신의 중대 결정을 발표하는 선수가 생겨나긴 했지만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적 발표를 하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 스타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식을 바꾼 선구적인 행동이었는데요. 당시
당시 사람들은 르브론이 클리블랜드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갈 것인지 궁금해했기 때문에 모두 채널을 ESPN에 고정했죠. 하지만 김성주 저리가라식의 발표를 끄는 진행과 함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자신은 마이애미로 갈 것이라는 발표를 하며 르브론은 처음으로 대규모의 안티 공세를 맞이합니다. 처음 맞이하는 경험에 멘탈이 흔들렸는지 그는 우승을 못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다는 팀 빌드업을 짠 마이애미의 2011년 시즌에서 우승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르브론은 곧 정신을 차리고 이후 2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는 NBA 선수로서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되었죠. 이후 그는 다시 고향팀인 클리블랜드로 돌아와 클리블랜드에도 우승을 선물하며 민심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르브론 제임스는 또 한 번 팀의 이적을 발표합니다. 이번엔 헐리우드에 있는 LA 레이커스였습니다. 사실 그가 LA 레이커스로 간 이유는 이후 설명할 그의 사업가로의 커리어를 쌓기 위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르브론이 역대 최고의 선수를 다가설 수 있던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역대 최고의 피지컬입니다. 2m보다 1cm가 큰 키, 113kg의 체중인데 체지방 비율이 5에서 6%대를 유지하는데요. 거기다 점프가 많아 발목 부상이 잦은 농구 선수들인데 르브론의 발목을 실제로 보면 웬만한 성인의 어깨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는 왼손잡이지만 농구를 할 때 오른손을 사용하는 양손잡이입니다. 또 경기를 할 때 마치 체스를 두듯 상대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하는 플레이는 단연 NBA에서 탑 클래스라고 합니다. 여기다 체력과 근면성까지 더했으니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도 최고의 플레이를 펼치는 이유가 있네요. 2023년 2월 8일 오클라호마와의 경기에서 르브론이 골을 넣자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NBA 총재 아담 실버가 마이크를 들고 코트 위로 올라왔죠. 아담 실버는 르브론을 바라보며 이제 NBA 통산 득점 1위는 바로 당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가 NBA에서 넣은 득점은 38,388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골을 넣어야 이 득점이 되는 걸까요? 그는 20번째 시즌을 뛰면서 4번의 파이널 우승, 4번의 파이널 MVP, 4번의 정규 시즌 MVP를 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르브론은 곳에 가장 근접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근접한 선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 하나, 마이클 조던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신격화되어 있어 여전히 르브론을 곳이라고 부르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르브론이 조던을 향한 존경심이 워낙 대단해 그 역시 이런 세간의 태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르브론이 진정으로 대단한 이유는 선수로서도 뛰어나지만 사업가로서의 감각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는 NBA에 데뷔하면서부터 자신의 비즈니스 팀을 꾸립니다. 그중 가장 최측근인 매버릭 카터는 르브론과 7살 때부터 친했던 말 그대로 파이어볼 프렌드인데요. 카터는 1980년생으로 르브론보다 4살이 많지만 둘은 어려서부터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카터도 농구 선수를 꿈꾸긴 했지만 막상 대학에 가보니 그는 자신이 NBA 선수가 될 수 없겠다는 현실을 금방 깨닫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카터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르브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이키는 고등학생의 르브론과 계약하기 위해 하버드와 스탠포드 졸업생들로 줄을 선 나이키 직원으로 한참 티어가 떨어지는 대학 출신이지만 르브론의 절친인 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카터는 나이키에서 르브론 브랜드 팀에서 일함과 동시에 르브론이 진행하는 모든 비즈니스의 오른팔로 일하게 됩니다. 세간의 시선에서 보면 친구 하나 잘 둔 덕에 출세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카터와 일을 본 사람들은 그가 세심하게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고 자신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에 끌리는 캐릭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르브론이 정말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은 그보다 28살이 많은 노련한 비즈니스맨 폴 와처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폴 와처는 와튼에서 MBA를 따고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JD를 딴 말 그대로 슈퍼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는 학력대로 뉴욕의 투자은행과 법무법인을 오다니며 다양한 경력을 쌓게 되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와처는 오스트리아에서 이민 온 한 보디빌더를 자신의 고객으로 삼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는 보디빌딩으로 이름을 날리고 영화 몇 편을 찍으며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있었죠.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똑똑한 와처를 좋아했고 와처가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와 자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와처는 LA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그는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의 고객으로는 U2의 보노, 비치바이드들을 공동 창업한 지미 아이오빈, 드레이크, 빌리 아이리시 같은 초대형 거물들입니다. 그는 많은 고객을 상대하기보다는 소수의 진짜 거물들만 상대하는 진짜 백이었죠. 이런 와처를 만나면서 르브론은 이전에 없던 제대로 된 사업을 배우게 됩니다. 르브론은 단순히 광고를 찍고 광고 모델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직접 투자를 해서 사업 파트너가 되고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지분을 가져가는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가 한 투자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비치
비치 바이 드레였는데요. 이전에 폴 와처의 고객 중 지미 아이오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음악계 거물인 아이오빈은 닥터 드레와 함께 비치 바이 드레를 공동 창업했는데 이 사업에 와처도 이사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와처는 르브론에게 이 브랜드를 소개시켜주고 르브론은 이 헤드폰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는 이 헤드폰을 한 움큼 가져가서 NBA 선수들에게 나눠줍니다. 워낙 헤드폰 디자인이 힙합스럽고 패셔너블했기 때문에 NBA 선수들은 이 헤드폰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커룸까지 갈 때나 이동 중에 이 헤드폰을 즐겼었죠. 자연스럽게 NBA 스타들이 이 헤드폰을 쓰는 모습은 공짜로 전세계 미디어에 노출되었고 비치 바이 드레의 판매량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비치 바이 드레는 애플에 30억 달러, 그러니까 약 4조 원에 팔리게 되었는데요. 이 거래 당시 르브론은 그의 지분으로 65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르브론의 재산은 1조 3천억 원 가량입니다. NBA 선수들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1위는 당연히 마이클 조던입니다. 2조 2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죠. 르브론은 무려 20시즌 동안 NBA에서 최고의 활약을 한 만큼 순수 연봉으로만 5,700억 원 가량을 수령했는데요. 연봉도 많이 받긴 했지만 그에 비해 르브론은 재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스폰서십과 다양한 사업으로 많은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한 해에는 스폰서십만으로도 1,000억에 가까운 금액을 벌었습니다. 르브론은 나이키, 펩시, 리모아, 월마트, AT&T 등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데요. 그중 나이키와는 평생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년에 4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르브론은 빅마켓 팀인 LA 레이커스에 있기 때문에 스폰서십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요. 잠깐 빅마켓 팀에 대해 이야기하면 LA나 골든스테이트, 보스턴, 뉴욕, 시카고 등의 대도시에 위치한 팀들은 대표적인 빅마켓 팀으로 분류됩니다. 빅마켓에 있으면 그만큼 팬층도 많기 때문에 유니폼 판매가 유리한 것은 물론 다양한 광고를 따내기도 쉬운데요. 그래서 선수들은 연봉을 조금 더 적게 받더라도 빅마켓으로 가는 걸 선호합니다. 연봉 이외에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연봉 이외에도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가 좋고 하물며 놀거리까지 많으니 만약 비슷한 조건이라면 대도시 팀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다 르브론은 미디어 사업에 관심이 많아 헐리우드시 가까이 있는 LA 레이커스를 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사업으로도 상당히 수완이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스프링힐 엔터테인먼트, 팬웨이 스포츠그룹, 블레이즈 피자 등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힐 엔터테인먼트에서의 대주주인 르브론은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잼2 새로운 시대라는 영화인데요. 예전에 마이클 조던이 출연했던 스페이스잼 1편을 잇는 영화입니다. 2천억 원을 투자해 2,150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성공한 영화가 되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NBA나 르브론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신선했던 영화입니다. 르브론은 팬웨이 스포츠 그룹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버풀 FC와 보스턴 레드삭스 등 다양한 스포츠 구단의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NBA에서 현역 선수를 뛰고 있기 때문에 아직 NBA 구단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은퇴 후에는 구단주로 변신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던과의 구단주 대결도 꽤 흥미로울 것 같네요. 르브론이 투자하고 있는 피자 체인점 블레이즈 피자는 르브론의 성공적인 투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초창기에 약 13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 피자집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면서 현재 지분의 가치는 약 460억 원으로 35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 맥그리거 등 요즘 돈을 많이 버는 유명인들은 본업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르브론은 부동산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 집들만 1,300억 원 가량인데요. 그중 제일 비싼 집은 LA 베벌리힐즈에 있는 460억 원짜리 저택입니다. 유럽풍의 스타일로 영화관, 테니스장, 수영장이 있고 손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따로 있습니다. 차 컬렉션도 어마어마합니다. 13억 원 가량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6억 5천만 원짜리 롤스로이스 팬텀, 그리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등 웬만한 슈퍼카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가 기아 앰버서더를 하면서 저런 슈퍼카를 제치고 기아차만 타고 다녔던 건데요. 르브론은 자신이 기아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앰버서더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워낙 슈퍼카를 많이 타고 다녔던 이력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었죠. 르브론은 차뿐만 아니라 300억 원에 달하는 전용기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걸프스트림 G280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만 38세, 한국 나이로는 40세인데 아직도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NBA 선수들의 평균 나이가 26살이고 보통 30대 초중반에 기량이 꺾여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나이를 먹는 것이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르브론은 영양소, 칼로리를 고려한 개인 맞춤 식단, 개인 트레이너, 마사지 등 몸 관리에만 1년에 17억을 쓴다고 하는데요. 돈 쓴 값을 톡톡히 보는 것 같네요. 현재 르브론의 첫째 아들인 브로니 제임스는 상당한 농구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고 2024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할 예정인데 이 상태면 르브론은 NBA에서 최초로 아들과 같이 농구 경기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과 같이 코트를 누비는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번씩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